저는 올해 41살이 된 남자, 이름은 한재욱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중소 IT 업체에서 영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11년이 넘었습니다. 아내 강서연은 올해 39살로 대학 동기였던 저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부족한 형편에도 서로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둘 다 신입사원 시절이라 월세 18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시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변을 걸었고 연차를 모아 제주도로 수박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도 영업팀에서 인정을 받으며 팀장까지 승진했고 아내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독립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둘 다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점점 외부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 디자인 협회 행사, 업계 네트워킹이라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늦어? 하고 물으면 서연은 항상 핸드백을 들고 급히 나가며 웃었습니다. 응, 거래처 사장님이랑 미팅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저는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서연이 인맥을 넓히고 일감을 따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졌고 집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도 무심해졌습니다. 예전엔 작은 편지 하나라도 정성껏 써두던 사람이 이제는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찍고 끝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벤트에도 바빠서라는 핑계로 무심하게 반응했습니다. 서연의 옷차림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도 짙어졌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던 날은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던 예전과 달리 대답은 건성이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에 지쳐있는 듯하면서도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연이 거울 앞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응,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어.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날은 서연이 외출하고 남긴 노트북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 창에는 정 대표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은 땡땡 호텔에서 만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샤워 중일 때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정 대표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 대표님이랑은 어떤 사이야?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 그냥 거래처 사장님이야. 나한테 디자인 일 많이 주셔서 고마운 분이야. 그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결혼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열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돕겠다고 설치한 회계 프로그램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탕화면 한 구석에 있는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무심코 클릭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충격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포옹하는 아내와 한 중년 남성, 해변가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 남자는 분명히 서연이 말하던 거래처 사장 정성민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그저 넘어갈까? 아니면 물어볼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을까? 결국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에는 합법적 증거 수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2주 정도 시간을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와 밥을 먹고 웃고 출근했습니다. 탐정에게서 온 메일을 열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같이 나오는 CCTV,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이 여행을 간 비행기 티켓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기로. 주말 집거실에 앉아 서연을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은 무심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우가, 그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서연은 울었습니다.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장을 준비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은 저 모르게 정성민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까지 구매해 두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와 재산은닉 혐의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소송은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성민은 자신의 회사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던 중소기업 디자인 회사는 금세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번이고 연락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날, 저는 강남구청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작은 창업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단골이 생기고 거래처도 늘어났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서연 생각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주문을 처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은 작은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어떤 날은 해질 무렵 차를 몰고 논길을 달립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진심을 아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은 결국 제 안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 끝에도 반드시 빛은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